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으로 제가 꾸준히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이제 개편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맞이했고 해서 내년에는 좀 다른 형태의 컨텐츠로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하면 100분 넘게는 그래도 꾸준히 좀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수부터 좀 훑어보고 가면요. 다우지수가 1.72%, S&P 500은 0.09%, 나스닥은 아쉽게도 0.5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주요했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주택 데이터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주요하진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 데이터를 조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택 데이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건축 허가 건수가 올랐습니다. 149만 8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148만 7천 건이고요. 그리고 월별로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했을 때 1.8% 증가했고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는 4.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0월 달에는 조금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30년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7.37%로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7.41%니까 역시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좀 반영을 해서 하락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건설 기업들, 미국의 이제 그 주택 건설 기업들 다 모아놓은 ETF ITB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0.91%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게 금요일날 3% 정도 넘게 상승하면서 거의 금요일날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주요하게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9% 하락하면서 똑같이 거의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주택시장은 실덕주 실적이지만 이제 시장금리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변곡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금리 결정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방향을 거의 뭐 인하 쪽으로 이제 내년에 언제 인하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가고 있는 쪽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주택 시장의 이제 금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 주택 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잡기에는 이제 금리 어떤 스탠스 관련돼서 이게 좀 결정이 되면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 지난주에 발표된 거 보면요,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추정치가 나왔는데 5.2%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치가 5%였으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괜찮구나라는 거 볼 수 있었고,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주 후반부에 나왔던 개인 소득, 개인 소비, 그리고 PCE 물가 지수였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0.2% 증가해서 전월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PCE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요거는 3% 올랐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은 이제 뭐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그다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뺀 거죠. 그게 각각 3%, 3.5% 올랐는데 요거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PC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FOMC에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할 때 P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PC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CPI가 월 초쯤에 나오고요. PC는 항상 월 후반부에 나오는데, 사실 CP랑 PC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그 CPI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PC도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PC는 CPI, 우리가 흔히 보는 물가지수 대비 0.2에서 0.3% 정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제에 관련된 건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소고기는 안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고기는 뭐 고기는 먹고 싶은데 그러면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대체재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품목의 물가가 굉장히 올랐을 때 대체재가 어떻게 움직이냐도 반영이 되는 게 바로 PC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보는 CPI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대체재를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소고기 가격이 계속 책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했던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랑 근원 PC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아까 일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PI가 이미 이제 PC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왔기 때문에 다들 예상은 조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뭐가 조금 많이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감소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정도의 둔화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지출인데 지출도 사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소매 판매 지표가 7개월 만에 뭐 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10월 달에 소비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미리 조금 예상할 수 있었던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축률 같은 경우도 나온 거를 보면은 큰 그림에서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월 대비는 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변동성을 조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감소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게 이제 PC 물가 지수를 많이 낮춰줬냐라고 하면 내구재. 이제 뭐 우리가 소매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미리 좀 볼 수 있었던 내구재 판매 둔화가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에너지가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제 지표들은 조금 지난주에 잘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그 목요일 날 나오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주간으로 발표가 되잖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22만 건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이게 고용이 아직까지 괜찮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 요새는 또 조금 이제 그 중요하게 보는 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건수는 192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요게 예상치가 187만 2천 건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도 한 5만 건 정도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해석을 했을 때 트렌드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해석을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일자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있네.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 번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이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거는 쉽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소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지금의 수치만 보고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게요. 12월부터는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많이 쓰고 지금 만약에 실직을 했다라고 해도 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급하게 구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연말에 좀 쉬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오전 1시 그때쯤 발표됐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해가지고 이제 PC 발표되고 할 때 그 뉴욕 연준 총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발언을 했었는데 다들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뭐 인하 생각할 때 아니다.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좀 그것을로 미루어 봤을 때 증시가 요새가 증시 투자자들이 너무 금리 인하가 땡겨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상하다 보니까 어떤 톤을 좀 낮추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도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상조이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요일 날 증시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반대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연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물가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소긴축 그리고 너무 긴축을 하는 거, 그리고 과잉 긴축, 너무 긴축을 하거나 너무 긴축을 하지 않는 것에 지금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거는 긍정적인 이야기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PCE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PCE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6개월 이상 이제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다. 때마침 PCE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PCE 지표가 발표되고 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이 있고 나서부터 그 페드와치, 우리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그 툴로 페드와치를 많이 보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어떤 중론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였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해도 20몇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5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연준의 그 어떤 이런 의원들은 좀 시장에 너무 이제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 자체는 조금 누르려고 하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뭐 뉴욕 연준 총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총재라든지 먼저 매파적인 발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파월 의장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조금 섞여서 나오면서 아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금요일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 한 주도 좀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12월이 시작되죠. 그래서 산타 랠리가 과연 이어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실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있냐?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수요일 날 미국의 채용 보고서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 PMI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실업률이 지난달에 3.9%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3.9%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금요일 날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 요것도 175만 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115만 건. 그래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끝났는데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한 기업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니오, 전기자동차 기업이죠. 니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에는 장 마감 후니까 목요일 아침이 될 텐데 그 미국의 이제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 슈퍼차저 같이 빨리 충전되는 거 말고 완속으로 충전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차지 포인트라고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 차지 포인트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장 전에 달러 제너럴, 그리고 장 마감 후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나올 텐데요. 브로드컴이랑 룰루레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주가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나오면 저도 그거는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연말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말고 다 가족들과 그리고 친한 분들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이제 되기 전까지 뭐 몇몇 컨텐츠를 아마 올려드릴 예정인데 그걸로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들어봐 주셨던 100몇 분에 대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